자, 그러면은 우리 조이님을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신데. 안녕하세요. 요새 바쁜 조이입니다. 또 작품 얘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음악 얘기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그래도 틈틈이 작품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다식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시간만 남으면, 맞아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골라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르고 골라서 본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음, 작품을 소개하는 말을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신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루돌프와 마리 베체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학 작품 얘기도 해볼게요. 이상 아시죠? 이상. 문학 실화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나, 그리고 그 안에 여주인공 유정. 이 관계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틀려도 되죠? 그럼요. 부부, 연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불륜. 어, 아닌가? 약간 정답, 80%짜리 정답이고요. 80점짜리 정답이고, 뭐뭐뭐 한 연인입니다. 정치하는 연인? 히틀러 때문에, 황태자 때문에 정치가 나왔는데, 제가 유명인을 대느라고 약간 정치계 인물을 데리고 온 거고, 아, 그러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명인들이 원래 와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막 여자들을 막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젊고 어린 그 친구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런 관계를 뭐라 하던데? 그 우리 헤드윅에 나오는 슈가데디 그 같은 관계요? 슈가데디처럼 막 그런 관계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점점 저희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정답 공개할게요. 너무 멀어졌어? 아, 노선이 약간 변경됐는데, 제가 언급한 응. 이들은 연인은 연인인데, 동반 자살한 연인들이에요. 아, 아, 그럼 사회 찬미를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 찬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온 작품은 관부연락선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동반 자살하면은 저는 머릿속에 사회 찬미가 떠오르는데 곽부율학선이었군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네, 관부연락선은, 원래 연극으로 있는 작품이었어요. 연극으로 있는 작품을 이번에 홍컴퍼니가 제작을 맡으면서 뮤지컬로 좀 번안을 해서 올리게 되었고요. 뮤지컬로는 올해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같은 시기에 8월 17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연극 사회찬미를 올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제 관부연락선이나 우리가 아는 뮤지컬 사회찬미는 아니고요. 새로운 제작진의 사회 찬미가 LG 아트센터에서 올라갔고, 이게 배우 전소민과 윤시윤이 김우진과 윤신덕 역할을 맡으면서 약간 유명세를 탔던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은 시대에 윤심덕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작품이 올라간다는 것에서 네, 정말 우리나라에 되게 길이길이 남는 그런 인물이자 소재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연극 사회 찬미는 어쨌든 윤심당 얘기를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로 여겨지는 나혜석 화가랑 윤심덕이 파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또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이거든요. 그럼 제가 음, 보고 온 뮤지컬 관보 연락서는 윤심덕이 김우진과 바다에 뛰어들어서 동반 자살했으나 윤심덕만 건져져서 윤심덕이 앞으로를 살아갔다. 그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상상이 덧대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네. 통쾌하다. 살아있다는 게. 그쵸. 저희는 네, 원래 그리고 윤심덕이 이제 실종이 되고 나서 사실 실종이 된 거지 그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바다에서.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실종으로 남아있는 거고 실종사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한동안은 어디 가서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설이 나돌았었죠.
네, 그런 음모론이 그렇죠. 나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음모로 남기지 않고 이렇게 작품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온 날짜는 8월 23일 토요일이었고요. 윤심덕 역할의 전혜주 배우, 그리고 공석주 역할의 이지연 배우, 뽀이 역할의 서지우 배우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석주란 인물은 윤심덕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상상 속 인물이고요. 이렇게 윤심덕을 살려준 우리 작가님은 이희준 작가님이시고, 이번에 뮤지컬로 올라오면서 작곡가를 맡으신 분은 김예림 작곡가님, 연출의 정태영, 음악감독 신은경, 안무의 홍유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조명 감독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원유섭 조명 감독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호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관부 연락선, 이 부관 연락선이라고 쓰여진 기록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방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관은 이제 일본을 얘기해요. 일본 그 시모노세키 항을 하관역이라고도 불렀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 하관의 관, 부산의 부, 관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관부 연락선인데, 이제 부산에서 하관으로 가면 부관 연락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부 연락선 혹은 부관 연락선이라고도 하는 그 배, 시모노세키 역에서부터 조선의 부산을 잇는, 그러니까 대한해협을 잇는 철도 연락선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만들어진 주인공인 공석주. 공석주는 이제 이 배에서 일을 하는, 잡일을 하는 급사소년 뽀이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에 몰래 탑승을 했습니다. 이 뽀이는 예술도 좋아하고 국민가요를 입에 달면서 막 일할 때 노래 부르면서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토월회의 연극도 되게 좋아하는 약간 예술을 사랑하는 문학도 소년이에요. 근데 이 음, 소년이 이 공석주를 이제 태워주고 공석주한테 이제 몰래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공석주를 좀 보살펴 주고 있어요. 소년이니까 남자아이죠. 남자아이인데 이 배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탔다고 막 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발랄한 뽀이의 그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석주는 뭔가 시름에 사로잡혀 있어요. 좀 항상 어둡고 몸도 막 삭신도 맨날 아프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일단 숨어서 밀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짐칸에 숨어서 웅크린 채 이제 부산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밤에 물에 풍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판으로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막 밧줄을 풀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람을 한 명 구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탑승했던 연예인, 뽀이가 말한 그 연예인이라는 여가수 윤심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심덕은 유서를 써놓고 사실 유서는 윤심덕이 쓴 게 아니라 김우진이 썼다고 이제 극 중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열렬히 사랑했고, 이런 작품들을 남기고 갑니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해요. 뛰어들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부러 자살을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뛰어들었는데, 하필이면 운 나쁘게인지 운 좋게인지 윤심덕만 누가 살려준 거죠. 공석주가. 그래서 윤심덕이 이제 공석주가 있는 짐칸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원래 이 공석주는 뽀이가 갖다 주는 뭐 쉰 감자라든가 남은 음식 찌꺼기 이런 거를 먹고 몰래 살고 있었는데 이 모던 거리였던 윤심덕은 약간 이런 게 다 힘들어요. 이 짐칸의 쾌쾌한 이것도 싫고 내 다 젖은 드레스도 너무 싫고 이런 자질구레한 음식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막 그래서 막 살려줬는데 막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공석주는 저걸 괜히 살려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석주는 사실 숨어 사는 입장인데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고 숨소리 발소리도 내서는 안 되는데 윤심덕은 정신만 들면 자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가수니까. 제가 본 회차에서 이제 우리 배우님 해석인지 아니면 연출님의 디렉팅인지 섞인 그 중간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발랄하고 되게 활달한 사람으로 나와요, 캐릭터로. 그래서 계속 뭐 노래나 하지 뭐 이러면서 노래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공석주가 계속 입을 막는 거예요. 야, 여기서 노래하면 안 된다. 노래하면 다 들킨다. 사람들 다 깬다. 이러는데 다 자는데 뭐 어때? 이러면서 나중에는 갑판 위에서까지 노래를 해요. 짐칸에서 해도 밖으로 나가는데 갑판 위에서까지 노래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뽀이가
자기한테는 연예인급이었던 이 윤심덕 목소리가 짐칸에서 들리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와보니까, 웬 여왕님이, 토월해 여왕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이제 윤심덕의 존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배에서는 난리가 났어. 윤심덕과 김우진이 없어졌다고. 짐칸, 문이 열려 있고, 이들은 유서를 써놨고, 짐은 놔두고, 이 둘이 사라졌다. 뛰어든 것 같다. 추측이 난무하면서 배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짐칸에 와보니 윤심덕이 여기 있네? 막 유령인가?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초지정을 듣죠. 빠진 걸 알고 공석주가 구해줬다. 근데 이 뽀이가 어쨌든 팬이었기 때문에, 어, 윤심덕이 내가 있는 것을 비밀로 하여라. 딱 하니까 뽀이가 네 알겠습니다 공주님, 여왕님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음식을 날라요. 그래서 공석주와 윤심덕이 이 짐칸에서 뽀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부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이뤄지는 어떤 두 사람 간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장소도 변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우정이랄까요? 네. 우정과 그런 대화를 통한 치유, 공감?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의 아주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스포가 있으니까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재밌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뽀이가 이제 자기가 팬이었던 그 여왕님이 이 짐칸에 머무르게 되니까, 날르는 음식이 바뀌어요, 일단. 원래는 신감자 같은 거 갖다 줬거든요. 신감자, 신고구마 이런 거 갖다 줬는데, 슈크림빵 같은 걸 갖다 주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되게 비쌌던 VIP실에만 갖다 주는 슈크림빵, 사이다 막 이런 거를 이제 갖다 주기 시작해요. 이제 공석주는 윤심덕한테 못 얻은 걸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거든요. 너 그렇게 못온 걸처럼 이렇게 뭐 다 혼자 깨끗한 척, 청초한 척 그렇게 사는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왜냐면 공석주는, 남편한테 바람 맞고, 그리고 폭력도, 가정폭력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도 어쩔 수 없이 힘든 형편 때문에 떼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녹록지 않은 조선의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힘든 인물이었는데, 저 모던 걸이 자꾸 슈크림빵이나 먹어봐. 이런 말을 하고,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고, 자꾸 웃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심통을 부려요, 공석주가. 그런데 윤심덕은 어쨌든 자기만의 그런 발랄함과 긍정적,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이제 이용해서 공석주를 약간 어루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완전 다른 드라마와 완전 다른 캐릭터가 요렇게 붙어가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결말을 서서히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약간 그 지점에서 저는 위키드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엘파바랑 글린다를 보는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엘파바가 어쨌든 장애인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을 케어하면서 집에서 받았던 억압 그리고 자기의 이미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외모 이런 것들을 갖고 살다가 명랑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글린다를 한 방에서 만나면서 둘이 지지고 볶으면서 약간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이 되잖아요. 근데 요게 약간 그거랑 구조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인지 뭔가 윤심덕이 그날따라 더 발랄해 보이고, 그날따라 약간 글린다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윤심덕이 부르는 노래는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사해참미란 노래. 삼박자의 그 왈츠, 이런 노래인데도 뭔가 글린다스러웠어요. 듣기에. 이것은 저의 해석일 수도 음. 있고, 네, 연출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굉장히 의외네요. 글린다와 윤심덕이라. 그쵸? 응. 이 작품이 다들 사회참미 내용은 좋은데 그 너무 다크해서 힘든 사람들은 관부연락선 보라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조이님 말씀해주신 줄거리 들으니까 훨씬 경쾌하고 또 그러니까 마음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사이참미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보는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모든 다크한 상황들이 뭔가 관부연락선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기대가 막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심덕이
죽을 뻔한 걸 살려놓은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윤심덕이 이면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끄집어낸 것 같아요. 윤심덕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회찬미도 윤심덕이 작사를 직접 했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진하고 깊어요, 사실. 오죽하면 제목이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을 쓴 윤심덕이란 인물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친구를 만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그런 발랄함을 꺼내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살려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상상력에서 출발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약간 글린다처럼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지점이 나쁘지 않았다, 일단. 아까 딱, 음, LP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윤심덕을 주구장창 우울한 인물로 그려내는 수많은 문학과 연극과 이미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한 끗이 달라야 한다면 이런 지점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